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역사와 함께 비트코인의 역사를 함께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우리 파이코인이 과연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 건지, 또 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될 수 없는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파이코인이, 그 다음에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혹은 우리 파이코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제가 기억하기에 2011년도 정도에 이 비트코인이 1달러를 돌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시작이 2009년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개발자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습니다. 이 블록에서 최초로 50개의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채굴되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0원이었죠. 대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 5월에 한 프로그래머가 이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피자데이죠. 말하자면은 당시 가격으로 추정하건대 피자 2판을 샀으니까 한국 돈으로 8원 정도로 가치 평가됐던 거죠. 이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성장을 하다가 1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달러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만 달러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수많은 버블과 폭락을 겪으면서 꾸준히 발전했죠. 이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는데요. 특히 ETF, 이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경험을 했고요. 마침내 2024년에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드디어 이번 2025년 5월 23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에 이어서 마침내 세계 시총 5위에 오르면서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무려 2조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시총을 기록을 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지금 우리 파이코인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서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파이코인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파이코인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냉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동료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뭐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참치로서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제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한테도 뭐 생일 때나 기념일 때 같은데 주로 코인을 선물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한테도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해라! 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선물을 주로 주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들으신 분들에게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그리고 참치로서,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게 된 인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요걸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과 대비되는 블록체인의 디지털 금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수량으로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자산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총량은 약 2,100만 개입니다. 절대 더 늘지가 않아요.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도 땅속에 존재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희소성이 둘 다 가치 저장 수단,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 즉 자산, 디지털 금, 뭐 이런 것이 되게 했던 거죠. 근데 파이코인은 예를 들면 1,000억 개예요. 물론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억 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현재 양과 현재 가격을 단순 비례로 계산하면
우리 파이코인이 비트코인만큼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로 최대한 커도 $20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 비례 계산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비트코인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고 더 활성화된 뭐 이런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소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민코인처럼 무한 생성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스템이 민코인, 보통 소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 1000억 개의 파이코인 중 927억 개, 즉 92% 3%를 파이코어 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희소성을 위해서 파이코어 팀이 결심을 한다면 927억 개 중에서 일부를 소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파이코어 팀이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중앙 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하고 하지만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인 거고 탈중앙화 마인드인 거죠. 정부나 기업의 간섭 없이 아주 자유로운 자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금과 비트코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에서 봤을 때 채굴이라는 거는 네트워크상의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나 기업이 보상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새로운 블록을 성공적으로 만든 채굴자에게 이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블록체인과 프로토콜이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파이코인은 파이코어 팀이 보상 형태로 채굴을 보상합니다. 파이코어 팀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직이 채굴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그 점수와 평가표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파이코인의 한계로 지적되는 가장 뼈 때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아쉽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상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통 시중에서 언급되는 게 아직도 보상이 안 된, 아직도 한 1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 KYC 작업도 계속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사실은 이것과 맥락 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데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오히려 금융권이나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요즘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기축통화의 위험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달러라고 하는 세계 기축통화 달러를 위험하게 바라봅니다. 전 세계가. 이럴 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주목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이런 금처럼 위험 회피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관들과 금융가의 큰 손들이 선호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파이코인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비트코인만큼 발전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구조 자체가 파이코인은 자산이 아니에요. 디지털 금이 아니에요. 파이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실용화폐를 지향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성격도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구조적인 의미에서 목적성이라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즉 디지털 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려고 하지도 않고요. 될 수도 없어요. 비트코인의 장점 4가지를 파이코인의 가진 장점과 한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파이코인 블록체인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코인은 2019년도에 시작된 모바일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장점은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웹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채굴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펴본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 그러니까 POW라고 해요. 본 이더리움이 쓰는 지분 증명 방식, POS라고 해요.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을 우리는 SCP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즉 스텔라 블록체인의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A, B, C가 있으면 A라는 그 컴퓨터가 B랑 C 중에 한 군데만 동의하면 나도 동의할게,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의 특징인데, 이러한 식의
것들로 블록체인이 움직이니까 빠른 합의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좋고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전기 소모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노드, 적은 수의 컴퓨터로도 이게 블록체인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이코인이 특별하게도 스마트폰 채굴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단점 및 우려 사항도 있어요. 뭐냐면 센터와 중앙 집중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현재까지 핵심 코드와 네트워크 운영 권한을 파이코어 팀이라고 하는 소수의 인적 조직이 실제로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영상 앞부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프로토콜적으로 누구나 기여하고 프로토콜적으로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상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파이코인은 그게 아니고 네트워크 운영 권한을 블록체인에 맡기지 않고 파이코어 팀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직에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센터화 있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 이게 과연 블록체인이 맞냐라고 좀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파이코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차이점에 대한 진술입니다. 비판이거나 칭찬이 아니에요. 따라서 파이코인 블록체인은 접근성,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탈중앙성, 보상 메커니즘의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파이코어 팀에 대한 신뢰가 파이코인의 근본 가치를 좌우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원래는 특정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통 평가하게 되는 건데 파이코인은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나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파이코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파이코어 팀에 대한 신뢰가 가치를 좌우한다는 점,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냉정하게 파이코인이 왜 절대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이유들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의 파이코인과 파이코인의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립니다. 저는 2019년 처음부터 파이오니어요. 약 3년간은 파이오니어 캡틴이었습니다. 다단계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캡틴의 역할을 했었고요. 최근까지 노드 채굴에 참여했었고 또 사실은 직접 시장에서 저가 대량 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총 10만 개가 넘는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20만 개까지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10만 개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락업 옵션 3년 정도 걸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굴한 파이의 비중이 반을 넘기 때문에 아직도 입출금 가능 파이는 겨우 60% 전후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코인의 미래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파이코인을 비판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업 투자자로서, 그 다음에 트레이더로서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파이코인의 미래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구조에 근거해서 파이코인을 분석해야 되는 거는 저나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보십시오. 우리 그동안 쭉 봤어요.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굳이 따지면 택지 개발형 암호화폐입니다. 즉 블록체인이 택지로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지, 즉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위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거래소도 짓고 상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운동장도 짓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나 앱 등이 와서 자신의 서비스를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것을 총괄하는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소매형 화폐로서 실제로 뭐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사는, 그래서 유통되고 쓰여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분류가 다른 거예요. 파이코인은 뭡니까?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그리고 스텔라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소매형 암호화폐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스텔라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요. 따라서 제2의 비트코인이 일단 될 수가 없어요. 제2의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도 될 수도 없고 될 생각도 될 목표도 없어요. 제2의 비트코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지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로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제2의 비트코인이 돼야 된다든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돼서 일파이가 막 1,000만 원, 1억, 10억이 돼야지 하는 희망은 이제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더 중요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폐라면 최대 단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제일 큰 화폐 단위가 뭐죠? 소매형 화폐 단위가 뭐 어음이니 뭐 시드니 이런 거 말고요. 5만 원이군요. 5만 원. 막 10만 원짜리 만들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만 원짜리 찍어내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물가가 비싸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만 원권이 최고죠. 자, 각 나라의 그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미국은 100달러가 최고예요. 100달러. 그러니까 15만 원 하는 거죠. 일본은 어때요? 만행. 그러니까 10만 원 하는 거죠. 유로는 500유로. 그러니까 77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영국은 파운드, 50파운드. 한 7, 8만 원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걸 봤을 때 나중에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파이코인의 실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겠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는 이 정도의 범위로 생각하시는 게 실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파이코인이 소매형, 실거래형, 실유통용 암호화폐가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 화폐 가치에서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최대 50에서 1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최저 한 1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막 1,000만 원, 1억, 10억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최대고요. 최저 10만 원 정도. 물론 파이코인이 이런 실사용 암호화폐가 되려고 하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막 경쟁을 하죠. 이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세계 최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이 이런 커뮤니티가 굳건히 유지되고 또 지지를 받고 또 파이코인이 디파이 실사용 화폐로서 필요한 생태계 조성, 또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디파이 앱과 플랫폼을 잘 조성해 나간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잡을 겁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내고 주류적인 실사용 암호화폐 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은 결코 지금까지 본 내용들 때문에 제2의 비트코인이 되어서 1,000만 원, 1억, 5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매형 암호화폐로서 지배력과 생태계를 갖추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는 오를 거예요. 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게 오르기 위해서라도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디파이 소매형 화폐가 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1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디파이 앱과 플랫폼을 조성해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코 팀의 탈중앙화 비율을 확대시켜야 돼요. 필요하다면 일정한 소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조직, 즉 파이코 팀에 의한 보상이 아닌 프로토콜 보상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셋째, 이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상장이 될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파이코인의 사용성도 확대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최대 50만에서 100만 원, 최소 10만 원 이상의 실사용 소매형
암호화폐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자,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